저는 괜찮을 거라 믿었던 그 선택 하나로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회로 끝나는 사연이 아니라 끝까지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하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람 말 쉽게 믿지 마세요. 노후 준비라는 말 끝까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당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을 넘긴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될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분명 다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땐 모두가 괜찮다고 했고 저 역시 안심하고 싶었습니다. 보험 하나면 노후 걱정 끝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들 했죠. 설명은 길었지만 말투는 친절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말에 기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적을 때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 아끼며 살아왔으니 이 정도 선택은 해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삶을 숫자로 바꿔놓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 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병원을 찾는 일도 잦아졌고 검사 이야기가 오갈 때마다 문득 비용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준비해둔 게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창구에서 들은 말이 제가 알던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지금 상황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이어졌고 조건과 기준, 절차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제야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글씨는 작았고 문장은 길었으며 제가 이해했다고 믿었던 내용은 어디에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준비했다고 믿은 노후는 사실 누군가의 계산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라던 그 선택이 왜 이렇게 불안으로 돌아왔는지 그 답을 아직은 찾지 못한 채 저는 조용히 다음 날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 읽다 만 서류가 계속 떠올랐고 괜히 예민해진 걸 거라며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받았고 설명도 조금 달랐습니다. 어제는 어렵다고 했던 부분이 오늘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고 검토가 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듣고 있자니 점점 더 헷갈렸습니다. 말을 끊고 묻고 싶었지만 괜히 제가 뭘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끝까지 듣기만 했습니다. 상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단정적이지 않았고 저는 이해한 척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뒤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치료 일정이 잡히고 비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보험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괜찮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 대비가 안 됐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조건은 항상 한 발 앞에 있었고 저는 늘 그 경계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후 준비라는 말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준비했다는 안도감은 사라지고 대신 내가 뭘 놓쳤는지만 떠올랐습니다. 가족에게 말을 꺼냈을 때 대답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이미 선택한 일 아니냐는 말이 먼저 나왔고,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더 작아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혼자 서류를 다시 보고 하루하루 계산하듯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선택은 실수가 아니라 제가 너무 쉽게 믿어버린 결과였다는 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무도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도요. 며칠이 지나자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 상태보다 먼저 통장 잔액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일정이 잡힐 때마다 날짜보다 비용을 먼저 계산하게 됐고, 괜히 아프다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망설이게 됐습니다. 보험을 믿고 있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준비해뒀으니 괜찮다는 마음이 일종의 안전망처럼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사라지자 하루가 전부 불확실해졌습니다.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보장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던 조건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을까? 왜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을까? 후회는 늘 늦게 와서 이미 지나간 선택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또 다른 설명을 듣게 되면 마음만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를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말 아래 제가 맡겨버린 게 너무 많았다는 걸요. 시간도 판단도 책임도 모두 누군가에게 넘겨두고 저는 안심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밤이 되면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출을 하나씩 줄이고 필요 없는 약속을 정리했습니다. 크게 바뀐 건 없었지만 적어도 다시 제 손으로 삶을 붙잡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험 문제도 병원비도 앞으로의 생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만은 살지 않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다시 눈을 감고 남의 말만 믿지는 않겠다고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 점점 길게 느껴졌고 집에 들어오면 앉아 쉬기보다 먼저 메모장부터 펼치게 됐습니다. 오늘 쓴 돈, 다음 주 나갈 돈, 그 다음을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줄여도 빠져나가는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 방향을 조금 바꿔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태를 오래 끌 수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비용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해당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창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어렵다는 설명이었고 가능성은 늘 다음 단계에만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쉽게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생각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다시 말을 꺼낼까 하다가 결국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부탁처럼 들릴까 봐서였습니다. 괜히 관계만 더 불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통장에서 자동이체 하나를 해지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걸 끊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나를 포기하면 다음 하나도 포기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노후 준비라던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지켜준 게 아니라 서서히 벼랑으로 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걸 이제야 인정하게 됐다는 게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인정 이후로 마음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숨을 쉬게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차례라는 걸 부정하지 않게 됐으니까요. 그 선택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부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앉는데 시간이 더 걸렸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는 것조차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날일수록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병원을 미루는 선택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다음 주로 옮기자는 말이 입에서 나왔고 상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미루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뜻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준비한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지금은 미루는 선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연히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적어둔 생활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출도 일정도 그때의 제 손글씨도 그대로였습니다. 그걸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모든 걸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때는 불안해도 적어도 판단은 제 몫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계산하고 결정했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그걸 내려놓았을까요? 보험 하나면 괜찮다는 말에 너무 쉽게 기대버린 건 아닐까요? 그 말이 제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 믿으면서 저는 제 역할을 포기해버린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결심 같은 게 생겼습니다. 크게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다시 제 손으로 확인하겠다고, 미루지 않고 남기지 않고 하나씩 정리해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해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보험도 그대로였고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출을, 몸 상태를,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선택들을요. 아직은 작고 느린 변화였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더 이상 눈을 감고 버티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마음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가 다시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느낌만큼은 분명히 들고 있었습니다. 적어두는 일이 익숙해지자 숫자가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했던 불안이 구체적인 범위로 줄어들었고 버틸 수 있는 선과 넘어서는 안 될 선이 구분됐습니다. 그러다 한 항목에서 계속 눈이 멈췄습니다. 보험료였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이 지금의 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이 돈이 언젠가 저를 지켜줄 거라 믿었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지금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켜주지 않는 약속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해지면 어쩌나 지금 포기하면 더 큰 손해가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은 계속 그 자리를 맴돌았고 결정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지를 문의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대는 차분하게 설명했고 돌아오는 말은 예상보다 담담했습니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과 이미 낸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도 이전만큼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걸 잃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선택이라는 건 알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제 삶을 더 이상 조여오게 두지는 않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빠져나가지 않을 금액을 계산해보며 숨이 조금 트이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제가 다시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노후 준비라던 선택은 제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너진 선택 위에서 제가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 선택이 어디까지 저를 데려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의 말에만 기대어 버티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험을 정리한 뒤에도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병원 일정은 남아 있었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만 달라진 건 결정을 미루지 않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와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아픈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 버티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참고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요. 며칠 뒤 가족을 만났습니다. 짧은 식사 자리였고 별일 없는 척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꺼냈습니다. 보험 이야기, 병원비 이야기, 앞으로의 생활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괜찮은 척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들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선택의 책임은 결국 제 몫이라는 사실을요. 그 자리에서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득하지도 설명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판단에 다시 제 삶을 맡기지 않겠다고 속으로 분명히 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해결된 건 없었지만 결정은 내려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후 준비라는 말에 제 인생을 기대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적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숫자들, 지금 가능한 선택들만 적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는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제 삶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노후 준비라던 그 선택은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 선택만큼은 제가 직접 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아침이 밝았을 때 예전처럼 막막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몸이 갑자기 나아진 것도 아니었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일정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미루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스스로에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도망치듯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계산은 제 손에 있었습니다. 남은 범위 안에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지 제가 직접 정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후회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한 번 더 묻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 합니다. 후회는 답을 주지 않았고 선택만이 다음 날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보험 하나면 괜찮다던 말은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이름 아래 저는 너무 많은 걸 맡겨버렸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기대어 안심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제 판단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란 미리 정답을 사두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지만 아예 배우지 못한 건 아니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제 실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모든 걸 맡기려는 분이 있다면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후 준비라던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제 삶을 책임지는 건 결국 제 몫이라는 것도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라던 그 선택은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뒤에도 제가 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 앞에서 잠시 멈춰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